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통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을 우리는 통신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과정에서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는지, 또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통신사의 파견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통신사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나타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가장 먼저 조선에서는 왜 통신사를 파견했을까요? 조선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을 각기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일본에서 조선의 많은 문화와 도자기 그리고 성리학자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일본인들은 상당히 많은 조선의 도공, 성리학자들을 일본에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문화를 전파할 것을 강요했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포로라고 표현해 볼게요. 즉, 임진왜란에서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일본에 붙잡혀가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포로들을 다시 조선으로 되찾아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답니다. 자, 통신사 파견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조선에서는 전쟁 중에 붙잡혀간 포로를 되찾아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죠. 일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사절단 통신사를 파견할 테니 너희들이 도자기와 성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붙잡아갔던 포로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렴. 자, 두 번째입니다. 일본은 어떤 이유 때문에 통신사가 필요했을까요? 우선 일본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우는 에도 막부로 정권이 교체가 되죠. 이렇게 교체된 정권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외 교류가 상당히 절실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일본은 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일본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재개했죠. 결국은 조선과 일본이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 재개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했겠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통신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통신사가 파견된 주요한 목적은 조선에서는 포로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고 돌아올 때는 승려 유정이 굉장히 많은 포로들을 조선에 데리고 왔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통신사 어떤 성격을 갖고 일본에 파견을 하였을까요? 일단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했겠죠. 그래서 이 통신사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이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화사절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류 가수들인가요? 빅뱅, 비스트 이런 가수들이 이제 문화사절단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요,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파했죠. 뿐만 아니라 포로를 되찾아오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같이 써볼게요.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일본에서는 과연 조선과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일본은 통신사가 파견이 되면서 이제 조선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조선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 너희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렇지만 서울까지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 우린 아직도 삐져 있거든. 그럼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부산 지역에 우리가 외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줄게. 부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지역은 지금의 부산, 과거에는 동래라고 불렀죠. 같은 뜻입니다. 부산 동래 지역에
일본 사신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외관을 따로 설치해 주었죠. 그래서 여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아예 교류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본 사신들은 이 외관에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만 교류를 했다라는 이 과정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통신사의 파견은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통신사가 파견됨으로써 조선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과 문화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결국 일본이 두 번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외교적인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침략을 방지하게 되었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도자기 기술, 그들이 원하는 성리학의 이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조선을 다시 한번 침입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전파받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야욕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통신사가 파견됨으로써 어떤 도움을 얻었을까요? 사실 일본의 문화의 상당수는 조선에서 전파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본도 성리학을 믿는 나라랍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은 분명히 중국의 송나라, 주의가 만들었지만 일본인들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성리학은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자인 이황이 연구했던 성리학을 그대로 계승해 가고 있죠. 즉 일본 문화에 상당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통신사의 역할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죠. 우리는 참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주로 시험에서는 이 한 문제가 나온답니다. 통신사가 파견된 그 영향에 대해서 일본의 문화에 발전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통신사는 언제까지 파견이 되었을까요? 18세기까지 꾸준히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을 하다가 일본 내부에서 통신사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퍼지게 되면서요. 19세기부터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19세기부터는 통신사 파견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19세기 일본은 어떻게 문화를 전파받았을까요? 19세기의 일본은요. 이제 조선에서 전파받던 문화를 서양의 네덜란드로부터 전파를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였답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통신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통신사를 왜 파견하게 되었나요? 포로를 찾아오려고 파견하게 되었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파견을 하였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고 외교적인 방편을 위해서 이 통신사를 파견했고요. 이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하고 약간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서울까지는 침입이 불가능했고요. 부산에 설치된 외관 지역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통신사가 파견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 문화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줍시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우리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모두 다 답을 먼저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으면 선생님하고 함께 답을 맞춰볼 겁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발생한 포로의 교환과 공식적인 일본에 대한 외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했죠. 반면 일본은 정권교체 이후 대외적인 인정과 고립을 막기 위해서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국교의 재개는 승려 유정이 일본에서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면서 시작되었고요. 그 뒤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죠. 통신사는 에도 막부의 쇼군에 접근하였으며 그쵸. 통신사는 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로 활동하게 되었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오는 사신은 서울까지는 올 수가 없었죠. 단지 어디까지만 올 수 있었나요? 동네 지역의 외관에까지만 출입이 허용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통신사의 파견은 조선으로서는 일본의 재침략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으며 일본에게는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았네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